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달려온 세월 끝에 맞이할 은퇴, 그 후에는 월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과연 우리의 노후는 안녕하실까요? 아마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지도 모르는 생활비 절감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적인 팁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생활비 절감의 본질적인 해법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새로운 관점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여기 50대 가장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어느덧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얹은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씨. 며칠 전 받아든 퇴직금 명세서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은 마치 텅 비어가는 회사 사무실처럼 쓸쓸해 보였죠.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민준 씨의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찼죠. 따뜻한 밥상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속으로 이 식비는 얼마일까? 다음 달 통신료와 관리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지출을 이어간다면 은퇴 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냉혹한 현실이 매 순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책상 위에는 주택대출 이자 고지서와 각종 공과금 명세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뭉치들은 마치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했죠. 스마트폰을 들어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까?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은퇴 후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할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준 씨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현재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과 고정 지출 사이의 괴리감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연 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겉핥기식 절약의 늪에 빠져 좌절을 맛보게 될까요? 그의 고민은 비단 민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거나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민준 씨가 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시도를 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단순한 절약을 넘어선 진정한 생활비 절감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생활비 절감의 비밀을 찾아가는 민준 씨의 여정은 사실 단순한 돈 아끼기가 아니라는 중요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죠. 그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깊이 뿌리박힌 문제의 본질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치 병의 증상만 치료하려 들면 언젠가 다시 재발하듯 소비 습관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용했던 가계부 앱 기록을 열어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 자신의 지출 패턴을 해부하기 시작했죠. 식비, 교통비, 통신비,
매달 나가는 익숙한 항목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는 돈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민준 씨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 무심코 결제했던 구독 서비스, 그리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쌓아둔 물건들이 모여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소비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와 더불어 민준 씨는 외부의 지식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서적들을 빌려 읽고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강연 영상을 찾아보며 때로는 다큐멘터리까지 챙겨봤죠. 그는 단순한 절약 팁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소비와 미니멀리즘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접하며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치를 옮기는 삶의 방식, 그리고 공유 경제라는 흥미로운 대안적 모델들,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 같은 개념들이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박탈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지식을 탐색하며 민준 씨는 점차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었죠. 그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 샀거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는 과정과도 같았죠. 이러한 지적 탐구와 내면의 성찰은 민준 씨에게 막연한 불안감 대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활비 절감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죠. 이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민준 씨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출 감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한 지출 감소를 넘어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쫓듯 민준 씨는 지난 몇 달간의 통장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 앱의 그래프는 그의 소비 습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 그리고 딱히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지출했던 고정 비용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끼자는 강박에서 벗어나 어떤 지출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점과 도서관을 오가며 경제 전문가의 강연을 찾아보고 미니멀리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물건이나 재능을 나누는 공유 경제의 개념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는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대신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지적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은 민준 씨에게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가를 자문하게 되었죠. 이 질문은 그의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트에서는 더 이상 가격표에만 얽매이지 않고 식탁에 오를 식재료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값싼 인스턴트 식품 대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의 식탁은 소박했지만
건강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풍성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불필요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들을 과감히 해지했습니다. 그저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면서 그의 집은 놀랍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졌고, 줄어든 지출만큼 늘어난 여유 시간은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활용되었죠. 이제 민준 씨의 얼굴에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위해 아끼고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생활비 절감의 비밀은 외부의 팁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무엇이 진정한 풍요로움인지를 재정의하는 내면의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며 얻는 만족감과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민준 씨가 찾아낸 경제적 자유의 실마리였죠.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현실이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민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을 넘어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민준 씨처럼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고민들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들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깊이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